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9일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 폭발 원인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시각은 19일 오전 8시 2분경. 지하 2층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발견되신 분도 얘기하신 게 스티로폼에서 불씨가 보여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불을 끄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순식간에 번져서 저기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고만 했다고. 불길은 1시간 만에 초동 진화가 됐지만 잔불이 환풍기를 타고 순식간에 지하 1층으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풍 통로, 수직 통로가 있잖아요. 여기들이 또 먼지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이게 이 불씨가 튀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여기 쪽으로 hun소된 걸로 보여요. 진압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17명의 소방관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던 편의점 CCTV에 잡힌 폭발 순간 모습입니다. 희뿌연 연기와 함께 놀란 119 구급대원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뛰어들어가는 모습에서 폭발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발 영향으로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폭발은 화재 발생에 따른 건물 내부의 기압차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합동 감식이 끝난 후에 확인될 전망입니다. 또 발화 지점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에 이어 양천구는 건물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76세대 113명의 이재민과 상가 10곳이 피해를 입은 만큼 신속한 안전 진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다 개인 매장들은 하루 매출 벌어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짧은 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마음이 또 불안한 거고. 113명의 이재민은 현재 모텔과 친인척 집에 나눠져 재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일부 상가 주민들은 재입주 결정이 내려져도 시설 복구 등으로 당장 영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 신월 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LH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자 지정은 양천구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가운데 첫 사례로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12층 높이 2,228세대의 아파트가 조성되는데요. 사업자 선정에 따라 이달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시하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시공자 선정과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월 7동 2구역은 대부분 제1종 일반 주거지와 제2종 일반 주거지로 구성돼 있으며 김포공항과 가까워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은평구 등 북한산 주변에서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이미 지난해 서울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은 2022년 4,218건에서 지난해 5,600건으로 약 27% 증가했습니다. 2년 전 자치구별 러브버그 민원의 98%가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 3개 자치구에 집중된 것과 달리 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러브버그로 인한 불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양천구와 종로구, 중구 등 6개 자치구에선 전년도에 비해 러브버그 민원이 1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은평구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은평구는 택배기사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등 야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6,000병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생수는 노동자 1명당 하루 1병씩 제공됩니다.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녹번동 이동 노동자 쉼터 등 총 27곳을 방문해 아이스박스에 있는 생수를 자유롭게 꺼내 마시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진열된 꽃게 사이로 분주히 얼음을 채워넣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얼음은 채우기가 무섭게 녹아내립니다. 치고 돌았으면 금방 녹아버려요. 그 정도로 덥고 이 사람 여기 좀 오래 서 있으면 지쳐갖고 쓰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더워요. 20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 20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가평과 고양 등 경기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수도권의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22일부터는 비 또는 구름에 의해서 기온이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폭염특보는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로 수도권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다소 늦은 오는 27일께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정체전선 이동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제 수도권 지역의 장마 시작일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화상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골목 정원을 가꿔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 2, 3동의 한 작은 마을. 누군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옥상에 앉아놨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밑에 내면 어떻겠노. 그래 이제 동장님 제의를 하시니까 이제 또 몇 분이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골목은 어느덧 꽃과 나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이 꽃없는 골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니가 까도 만든 거 사람도 막 이렇게 지나가려 하면 이렇게 옆으로 막 서가지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골목도 다 느리게 해놨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집 앞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흉물이 된 짜투리 공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 앞 50m 구간에 8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면 높이로 인해 식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두브로그를 이제 이거 가장자리 한 석 줄씩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한 10m쯤 파가지고 그 뭡니까 채송화를 심어서 채송화 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그 상당히 그 뭡니까 호응이 좋더라고. 이런 골목 정원만 이 마을에 20곳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꽃에 물을 주는 당번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로도 천복꽃나무 거기고 여 많이 해. 그래 댕기면서 다 둘씩 이제 자꾸 짜갖고 그래 물 주고 그래.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이어 벽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벽화를 그려놓고 놀이터와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을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구간에 선정되면서 한 해 수천 명의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신분으로 이 마을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골목정원 조성 때문에 골목이 더 밝아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도시의 주택이나 골목도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달성 토성마을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과는 다른 주민 주도의 지역 회생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난민촌으로 시작해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달성 토성마을.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꿔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는 골목골목마다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시의 공사 사옥 이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시가 도시공사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본사 사옥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노조는 IH가 자체 사업지구의 앵커 시설로 공사 사옥 이전을 활용해 활성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시는 IH 이전을 통해 루원 복합청사를 비싸게 팔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IH의 재정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루원 복합청사 조성을 마친 뒤 IH에 출자로 지원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1일 시사나 주요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와 시설공단, 환경공단의 본사 본부를 내년 하반기 서구 루원 복합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H가 떠난 만수동 사옥에는 시사나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등 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딘 곳은 해산을 돕는 등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은 행정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되도록 돕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시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20곳이 조합 설립 뒤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84곳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간을 넘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일몰 기간을 넘긴 곳은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 지원반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게 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AI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안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건강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어르신 IT 행복 누림터도 조성됩니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의 47%로 경기도 내 읍면동 중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6억여 원인 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텍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 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